신유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게 대처하고 가짜 뉴스나 정보에 휘둘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5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책이 있는데 격암유로 이라는 예언서입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 사악한 인간들이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엉터리 거짓 예언과 황당한 주장으로 세상이 재앙으로 곧 멸망할 것처럼 온통 어지럽힌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이 격암유록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가는 이제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가. 정은 나라 이름 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정이 있냐니까 엉터리 예언서 정감록 그게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제 정도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칭 정도령이라든지 또 성인이라 그래요. 또 성인. 그 다음에 자칭 또 이제 재림, 예수, 혹은 재림,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오늘날 사이비 신천지 같은 교주 같은 그런 사악한 무리들을 격암유록에서는 몽땅 가정들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유튜브나 소통 채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엉망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칭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어처구니 없는 소인배들이 덕식을 그리고 사실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연과 환경은 많이 오염되지요. 더욱이 질병이 강해지는 부작용도 따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더욱 진한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으로 운행하고 돌아갑니다. 통일도, 코로나 전염병도, 경제 위기도 우리는 겪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중국 북경 민족대학에서 중국 교수들과 자담회 겸 강의를 했는데 그들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주의 법칙으로 볼 때 땅덩어리인 지구에서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동쪽 아시아에서도 거의 중심부에 있다. 그럼 중심은 오행이 토다. 그러니까 토가 계속 겹치고 너무 많으니까 즉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물과 좌를 이를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또한 앞으로의 세상은 물의 시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물은 생명이고 동시에 질병이다. 그래서 이 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지고 질병이 만연하니까 온 세상이 재앙이 생길 수 있고 장차 중국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즉 수지의 주인공, 때를 맞추어 내리는 단비, 급시우 송강 같은 사람이 그
시우다. 때를 맞춰 내리는 단비 송강. 강이니까 비도 물이죠. 이런 사람이 반드시 출연해야 된다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까지 한다고 정치권에서는 마음을 합쳐서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리사욕으로 정치 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들은 의지할 곳 없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짓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면서까지 당파 싸움을 일삼는 꼴인데 지금도 여전하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을 하늘에서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연도 인연이라고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았고 또 겪어왔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크죠. 한 사람이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민들이 이 식견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한 책임을 국민들도 각자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주 법칙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참고로 우주의 법칙은 5000년 전 제사장 겸 선지자가 자연과 우주 만물의 운행한 법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말과 풍습으로 만든 갑골 문자로 60갑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먼 옛날부터 이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갑골 문자의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굳이 모르기 때문에 60갑자를 만든 원리도 역시 모르겠죠. 모른다 이겁니다. 다만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을 제자백가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음양오행을 따지는 음양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만든 음양오행의 이론일 뿐이고 원리는 역시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부터 학자들이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특히 중국 송나라 때는 대학자 구양수라는 사람하고 대정치가 왕안서 이 두 사람이 사생결단하고 싸웠습니다. 그래 싸워봤자 결국 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갑은 이제 거북입니다. 거북인데 큰 나무 거목이라는 거죠. 거북이가 왜 큰 거목이 되는가 이게 왜? 또 우리가 이제 금이라면 흔히 백금도 있지만 황금이라는데 이 금이 왜 노란색인데 백금만 있다는 거야. 황금은 없는 거야. 왜 이러냐 이거.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굉장히 투명하죠. 그런데 색깔이 뭐냐면 새까만 색이라는 거예요. 흑색이라는 거예요. 흑수라. 왜 투명한 물이 이렇게 새까맣느냐. 또 갑골 문자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임이라는 거예요. 임은 뭐냐니까 강이라든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또 해필 강이나 바다가 되느냐 이겁니다. 또 사신 합수라고 있습니다. 사는 뭐냐? 이거 불이고 신은 이제 금인데 합쳐서 물이 된다는 거죠. 여기 뱀이고 여기는 원숭이인데 이거 뱀하고 원숭이 또 불하고 금이고 상극인데 또 합쳐서 물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육식갑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모르면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이 그냥 사용할 뿐이고 또 사주풀이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나 국가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옛날 조선은 1910년에 망했고 한국은 8.15 15일 낮 12시로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우주의 법칙으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가, 신, 병, 진, 가, 오 이렇게 되는데 8월 15일 낮 12시로 이렇게 배열하면 이래 되는데 태양계 전 우주에서 우주다 이겁니다. 우주의 법칙이니까 우주가 되는데 집주다 이겁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그 행성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은 어때요?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넷인데 일, 년 요거는 이제 연이라고 요것은 이제 월, 일, 시 해서 4기둥으로 삼는다. 사주. 그 다음에 글자가 8자죠. 그래서 사주, 팔자라 하는데 그냥 줄여서 사주 또는 팔자 이렇게 부른다. 또 참고로 요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망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망 뭐냐? 이제 자축이 되는데 그 원리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일이 이제 병진이죠. 병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다. 여기 10번째로 딱 끝나는 겁니다. 이제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축이 있는데 요 천간이 없죠. 요 천간이 없는 거는 뭐냐? 허공, 공중에 없을망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망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공망은 일단 자축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추나추동 사철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신월이다 이게. 월이 신월이고 유, 술, 요 석 달이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요 처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초가을이 되겠죠. 한국은 초가을에 태어난 것 같다 이겁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들판에 누른 곡식을 나무다 불이다 중에 그렇죠. 초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물을 먹고 자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초가을에 태어나면 추수철인데 반드시 물하고 나무가 사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하고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목이란다. 그 다음에 유금, 갑목, 신금, 병화, 진토, 갑목, 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해봅니다. 하는데, 자, 목은 하나, 둘, 셋이 있고, 화 둘, 토 하나, 금, 그 다음에 수가 없죠. 수가 없다. 자, 가을에는 반드시 목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을이다. 만일에 이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가을에 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들판에 있는 곡식을 싹 쓸어가고 아무것도 없다. 또 반대로 물이 없다. 입니다. 그러면 물을 못 먹은 가뭄에 곡식들이 전부 쭉정이고 고목이 됐다. 입니다. 역시 농사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물이 없으니까 이거 어때요? 곡식들이, 나무들이 전부 쭉정이 고목이다. 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있으니까 뭐냐? 진열장이다. 진열장만 있고 공장이 없으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이거 순 겉보기 보이다. 겉보기 보이고 또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고 또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불이 있는데 활부터 뿌리면 금방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급하다. 불이 확 꺼지 뿌리니까 깜깜해지니까 몇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경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주국 구성이 수가 하나 없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나쁜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은 인체에서 그렇죠. 피다. 피는 뭐냐? 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관계되는 질병을 초래하고 또 위암이라든지 중풍, 뇌졸중 같은 것을 덩달아 유발시킨다. 왜? 중요한 피가 없어서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있든 없든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계절의 판단은 중요하지만 기준이 뭐냐? 기준은 요 생일에 여기 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화 요게 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나죠. 그래서 나가 되는데 오행으로는 이제 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사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이 되고 화생토 요렇게 되고 활동을 하면 어때요? 재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재물이 생긴다. 그 토생금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생기면 어때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관청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이 뭐냐면 수고, 또 나라의 관청은 법을 집행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청에 이제 세금 내면 여기 도장을 찍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가 없는 거죠. 수가 없으니까 재물이 여기 열심히 해서 이게 모으는 거예요. 태산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엄청 모이니까 뭐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되는데 여기 물이 건너가야 이게 도는데 나라에 어때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탈세가 된다.
탈세가 되고 이제 분식 해결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내려고. 그런데 여기 법에서는 강력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유명무실하고, 그 다음에 이 법망에 걸리더라도 팔이나 모기는 잡히고 송사리들 뿐이다.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이 제대로 집행 안 되니까, 정의가 제대로 확립 안 되니까 국민이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를 살려주는 게 뭐냐, 요게 나무다 이겁니다. 나무가 이제 엄마가 왔다 이겁니다. 나를 살려주니까. 엄마 나무가 몇 개냐? 하나, 둘, 셋이죠. 엄마가 하나면 족한데 셋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습니다.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키워주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낳아가지고 고아를 수출한다. 그래서 한국은 살만하면서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또 나를 살려주는 것은 뭐냐? 교육과 지식 정보입니다. 정보가 나무인데 여기 법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 컨트롤 제대로 컨트롤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이라든지 지식이 어때요? 제어가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교육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입식 그런 교육이 돼가지고 사교육비는 1년에 20조나 쏟아붓고도 효과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과는 없다. 특히 그건 엄청난 노력과 돈을 붓고도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 다음에 나를 죽음과 호기심으로 유발하는 게 뭐냐니까 역시 종교다. 종교가 나무인데 쭉정이다 이거지. 순엉터리다 이거지. 그럼 뭐죠? 이게 전부 세계가 너무 많은데 한국은 종교 자파 시장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종교가 문제를 딱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뭐냐? 학문이 최고 보면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8개, 한국은 하나인데 요 평화상 제외하면 학문으로는 노벨상이 17대 빵이다. 왜? 한국은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무너무 좀 분통 터지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벌공황입니다. 재벌만 돈이 자꾸 모이니까. 그래서 재벌공화국이고 또 어때요? 빈부격차가 너무 격심하다. 빈부가 격심하다. 그런데 이 돈은 사람이 활동하고 얻는 큰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러니까 어때요? 살 맛이 없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엄청 높다. 자살률이 높다. 정말 이 사주로 보는 것 같으면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사주에서 여기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그렇죠. 물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물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물이 수호신이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 개, 해, 자, 여기 전부 물입니다. 임계, 해자. 미래 대통령 지도자에는 반드시 이런 글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 뿌리가 없어요. 여기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뿌리는 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뭐냐? 나무는 이제 인, 묘. 그러니까 임계해자라든지 인묘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미래의 대통령으로 본인과 한국에 유리하다. 이런 사람은 특히 임계가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봄까지 기다리는 인내력이 대단합니다. 머리도 좋고.
게다가 나무가 이렇게 딱 있어가 물을 먹으면 독야청청처럼 지조가 굳고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성견지명이 뛰어나고 또 학문적인 능력도 출중합니다. 전형적인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후세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생일, 특히 생일에 임진, 개사, 정해, 무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전부 임계해자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공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고 또 서로 구원투수가 돼가지고 서로가 유리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활약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라고요? 물의 시대라고 했죠. 특히 물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질병과 아주 밀접합니다. 한국의 공망은 자축이 됐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지지가 자축, 임묘 해서 쭉 가가지고 이제 술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공망이다. 공망은 없다는 뜻이죠. 없다. 여기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 여러분, 시작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죠. 시작 없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공망을 맞은 사람은 스스로가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그렇죠.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창시자가 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기적 같은 발명이나 백신과 의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발한 발명으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타국이 아예 생각조차도 못할 분야를 개척해내는 거죠. 그게 뭐냐? 이 공망의 특이한 시작이 없는 것, 스스로 창시자가 되는 작용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세계적인 인물, 그렇죠. 빌 게이츠도 자축이 공망입니다. 어차피 공망은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자축 공망이 최고로 좋습니다. 한국 사주는 좀 별로예요. 별로지만은 이제 숫자의 작용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숫자는 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한국의 숫자는 뭐가 있느냐니까 D, V, H, C가 있습니다. 이 D는 very good입니다. very good이고 H, C는 좀 나쁜 거예요. 좀 배신데. 그럼 D가 이 속에 나온 숫자가 D, B, H, C다. D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드림은 꿈이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한국에 몰리고 특히 한국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드림. 그 다음에 드로잉. 드로잉은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은 즉 예술이다. 예술, 문학, 여러 분야의 예술적인 면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여기 댄싱이다. 댄싱이 이거 춤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히 세계 제일인 게 뭐죠? 머리 맞고 도는 거. 브레이크 댄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디바인이 뭐냐? 딜이 시작하죠.
디바인은 신의,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이 드럭은 뭐죠? 약이다 이겁니다. 약. 그러니까 신의 약이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약, 백신 같은 것을 한국이 개발할 수 있다. 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특히, 데스는 뭡니까? 죽음이죠. 외국에서 죽음이라고 딱 판단된 것도 한국 오면 어때요? 죽음이 없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어수로는 신의 어술이고 또 천소민족으로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게 가지고 있다. 또 이제 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뭐냐 하니까 뷰티다 이겁니다. 뷰티는 뭡니까? 미인이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남자도 그렇지만 아주 미인이 많고 또 성형수술, 화장품 아름답게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브레인은 두뇌죠. 두뇌에다가 여기 레인이 딱 있어가지고 메마른 한국 사주를 도와주는 겁니다. 머리 좋고 지혜롭다 이거. 거기다가 또 이 멀리트라 이거. 멀리트는 이거 탄환이죠. 어떤 적이라든지 낭만이라든지 사람 가슴 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방탄소년, BTS, 내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인 거예요. 또, 빅이다. 빅은 큰 거예요.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난공사도 크고 좋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이 도맡아 놓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이 B의 베리굿 작용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H는 뭐냐? H는 허리다. 허리는 뭡니까? 서두르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졸속으로 처리해가지고 뭐 무너지기도 하고 사고도 일으킨다. 그 다음에 헤븐은 천당이죠. 천당 타령해가지고 사이비 종교들이 득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는 뭡니까? 부가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살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헬 조선이라 해가지고 자살이 많이 생기게 만든다. 헬. 그 다음에 헤이트는 뭡니까? 이거 정오하다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거의 정오 상태, 울분 상태,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익명이 될 때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플로 사람 죽이는 것은 한국이 아주 나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죠. 시는 뭐냐? 캔서다. 개도 되고 암도 되는 겁니다. 위암은 세계 최고입니다. 또 반대로 신의 솜씨가 있다 했죠. 치료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암. 그 다음에 코트가 있는 거예요. 코트는 뭐냐면 법정입니다. 이 법정이 나쁘게 했다니까 어때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정오심을 일으키는 판결을 하든지 엉뚱한 법관이 엉터리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크라임, 이 범죄입니다. 이 크라임이라도 캐피털, 자본 가진 재벌한테는 이 법정에 있으나만 하는 거예요. 정의가 설립이 안 된다. 대단히 분통 터지는 거죠. 그러면 또 카오스도 있는 겁니다. 케이아스, 카오스, 대혼란이죠. 정치판은 대혼란이고 깽판이다 이겁니다. 이런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훨씬 많죠. very good 2개, 나쁜 거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주보다도 숫자의 작용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숫자 덕분에 한국은 점차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망을
이제 특징을 봤지만 이제 또 작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공망이라는 건 뭐냐? 허공에 없다 얘기입니다. 즉 천간이 없다는 거죠. 자축인데 천간이 없다. 천간은 뭐냐? 가꿀 문자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통이 하늘로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머리통이 없는 거니까 즉 얼이 빠지는 거예요. 얼 빠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또 망이니까 망은 사망, 패망, 망신 안 좋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쓸데없고 그래서 이 공망에 걸리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예, 근데 공자도 이 공망일 때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에서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멍청하게 추천해가지고 제후국을 망하게 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공자는 다시는 사람 본다 소리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망은 작용이 무섭습니다. 한국의 공망은 자축이라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자축 공망의 이제 특징을 설명했는데 공망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일본에서는 천중살이라 이겁니다. 천중살 하늘이 가운데서 살해 살인 이런 일이 생긴다 해서 공자도 헷가당하듯이 너무너무 무섭다 해서 일본 열도가 벌벌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망의 작용은 무섭습니다. 또 금년은 이제 또 뭐냐니까 경자년이죠. 2020년 경자년이다. 자, 요 자축이 공망이니까 요 공망이 여기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망하고 사망하고 안 좋은 일이 딱 생긴다는 뜻을 품고 있죠. 거기다가 이 경자는 또 어떻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경자는 가꿀 문자로 이런 모양이 딱 되어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 나라는 마을처럼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그 중심에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에 매달아 놓고 급할 때 엄청 시끄럽게 두들기는 세종이다 이게. 세종. 그러니까 이 경은 두드렸다 하면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난리 난 겁니다. 온 마을 같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1950년 경인이다 이게. 경인. 요거는 어때? 범이죠. 요거는 흰 범이다. 흰 범이가 백호 대살이 딱 걸리는 거예요. 흰 범이 막 핏빛을 무진장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50년에는 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고 난리법석이 났죠. 그 정도로 이 경이 있으면 온 나라를 뒤집어 봅니다. 온 세계를 그냥 뒤집어 버려요. 세종을 쳐가지고 막 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놀라다 말이나 동물들까지 이 놀라다 해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놀랄 경. 그리고 이 경은 도끼라. 세종도 되고 이 도끼인데 큰 도끼인 거예요. 큰 도끼를 가지고 한국이 나무를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죠. 유일하게 생명체인데 밑둥치부터 쇠를 잘라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 자축 공망도 무섭지만은 요 경이란 글자 보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10년 만에 한 번씩. 자, 그래가지고 요 자가 딱 되니까 요 자는 뭡니까? 생명과 질병에 관계된다 했죠. 그래서 생명은 허망하게 사망을 시키고 질병을 온 세상이 놀래가지고 뒤집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천지가 딱
말썽을 일으키게끔 돼 있다. 신천지. 사이비 신천지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갑자는 60년마다 되풀이가 돼요. 그러면 60년 전이면 언제죠? 그렇습니다. 1960년을 한번 보자. 1960년을 딱 보니까 역시 경자가 되죠. 1960년.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4.19가 터져가지고 김주열 열사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엄청 세종을 치듯이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년이니까 1961년은 신축년이다. 역시 공망이죠. 공망은 패망, 허망 없앤다 했죠. 그래서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장면 정권을 패망하고 허망하게 없애버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2021년이 되니까 신축이다. 이게. 신축인데 여기 또 공망이 걸려 있어요. 그러나 옛날 쿠데타처럼 이런 혁명이 아니고 어때요? 새로운 상상을 못할 일을 좋은 일로 혁신적인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창시자는 이 자칫 공망의 최고로 좋은 특징 때문에 내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참고로 한반도의 지형을 아시죠? 뭐라고요? 토끼 아니면 거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발상의 전환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를 한번 보죠. 이 토끼도 되고 또 호랑이가 확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 위로 본다. 북은 뭐냐면 왕이 있는 데고 요 아래는 신하가 있는데 왕처럼 대국적으로 나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위에서 딱 보니까 뭐냐 이게 여의주고 용이다. 용이다. 비상하는 용. 구름을 타고 비를 몰고는 용이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한국한테 이 청룡이 왜? 동방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동방의 색깔은 청색인데 이 청룡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이 여의주는 뭐냐?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의 그 구슬이니까 어때? 초과학이라든지 최첨단 과학이라든지 사람으로서 상상 못하는 좋은 거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희롱하고 가지고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한반도는 특히 영어로 뭐라 그러죠? 페닌슐러를 한다. 페닌슐러는 요 반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페니스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거시기는 생명이죠.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질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조만간에 이제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도는 어때요? 토끼도 되고 이제 범도 됩니다. 범도 되는데 이 용을 뭐라 그러죠? 용을 진이랍니다. 용을 진이라는데 요 세 개가 딱 뭐냐니까 동방이다. 미천 동방에서 오리엔트 세계를 밝히는 빛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특히 동쪽은 뭐냐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식이다. 동쪽은 이제 청소년식인데 어떠냐? 청소년은 어때? 꿈, 드림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또 모든 남녀노소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릴 때 동심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때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좋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 한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빛과 함께 한류가 전 세계를 해석하면서 마음의 고향이고 감동을 준다. 그래서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아이돌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수호신은 누구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이 청룡, 용과 물이다. 이게 있으면 이 사주는 펄펄 날아버립니다.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한반도를 아폴로 11호 우주인이 달에서 봤어요. 보니까 지구에서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쫙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돌아와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한국 강화도에 참청단 만이산이었어요. 그 만이산에 참청단이 전 세계로 향해서 비쳤다. 그래서 어쨌든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고 또 청룡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은 장차 이 호랑이처럼 비호라 그러죠. 나는 호랑이처럼 발전하고 청룡처럼 구름과 비를 몰고 오면서 전 세상을 누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여의도처럼 최첨단 기술과 초과학이 발달한 뉴 월드, 새로운 세상인 신천지를 만든다고 격암유력에서 예언을 한 것이지, 사이비 엉터리 종교가 악용하는 이만희 신천지가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으면 갖다가 더 날뛰죠. 그래서 그런 거야. 이 격암유력을 악용해가지고. 결국 한국은 국민들이 타고난 뛰어난 두뇌를 잘 쓰면 세계의 중심국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